초압축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순간은요, 이 지점입니다. 학원에서 블록체인으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학원으로 이직을 하면서 각오는 대단했지만 너무도 짧은 시간 내에 빤스런을 했잖아. 초압축 경험이란 현장 경험, 정세 파악, 환경 분석, 미래 예측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후회 분기점을 설정하고 미련 없이 털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최종적으로 정신승리를 한 지점은 이 두 가지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방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내 몸을 던지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지만 그 내용들이 내가 쌓이는 거지, 그냥 고민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현실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만족해요. 왜 만족하냐면, 일단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야생이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혼자서 스스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표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저에게 이런 여유를 주시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 이제는 저도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내가 나로서 일어서야만 한다는 좀 비장함이 있습니다. 목표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으로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으로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경험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라면 시도해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만 파악해볼 수 있어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NTJ 강백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껏 살아오는 방식 중인 하나, 초압축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압축 경험이란 건요, 남들이 상식으로 여기는 최소 경험의 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얻을 것을 얻고 판단할 것을 판단해서 후회 없이 끝내고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서 행동한 것은 아닌데요,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고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입니다. 그 맥락들, 실제 제 경험, 제 기준,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요. 그래도 맥락을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조직도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대학을 들어와서 군대를 다녀온 후부터는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일단 조직을 기본 단위로 해서 부대를 운영할 때, 조직의 역할이 명확할 때 일이 더 잘 된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사실이었고요. 복무 중일 때 전역 후에 총학생회장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려면 선거에서 표를 많이 가져야 되니까 학생들이 많이 소속된 단과대, 동아리, 학내단체가 무엇인지를 심심할 때마다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선거를 나갈 때가 되니까 모아온 정보들을 갖고 도표를 만들 수 있는 경지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선이 되는데요, 흔히들 대학을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말하잖아요. 일반적인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학생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있고요, 암묵적으로 계급도 나눠져 있어요. 게다가 모두들 이제 성인이겠다. 정치, 사회, 언론, 문화, 노동, 사랑 등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활동들이 캠퍼스 내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회에 비해 그 스케일이 작기는 하지만요. 총학생회는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대표로서 학내 자치를 실현하는 학생 조직들 중 총학생회 측에 이거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 자치기구겠죠.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의 대표자를 만나고 회의를 하고 결정하고 학교 본부를 만나서 더 고급 정보를 듣고 때로는 협상하고 때로는 싸웁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부디 재수없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게 바로 권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민주적으로 얼마나 올바르게 나누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빛나는 명예를 얻을 수도, 사람이 가장 추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럼 여러분, 이 사회도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있습니다. 결정은 민주적으로 합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입니다. 법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돈이 있어야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 돈 벌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산업으로 나누고 기업으로 나누고 분야로 나누고 직군으로 나눠서 그 어딘가에 우리들이 안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모이는 곳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총합하는 게,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이를 이뤄내는 데 있어 스스로 결정하고 리드하고 책임지는 일을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았다는 말을 저에게 해줄 때 그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근데 고민은 이거였어요. 내가 사회에서 재밌어 하는 일들도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일 텐데 저기까지 어떻게 다 다르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내가, 그럼 지금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결론을 낸 게 그거였어요. 일단 이 사회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하나씩
경험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 인터넷과 글로만 알 수 없는 반드시 부딪혀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 분명 있다. 그런 와중에는 저를 순간적으로 맙소사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한창 뉴미디어 스타트업을 할 때였는데요. 저희를 투자 심사하려던 기관에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미국에서는 일주일 동안 하나의 직업을 체험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가 있다. 이런 걸 접목해보면 어떻겠냐. 2016년이었는데 그때 했으면 지금의 워크맨은 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직업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으며 세상의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세계는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가 대학을 수료한 뒤로 저의 경험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1년짜리였습니다. 2016년에 미디어 스타트업 창업 멤버로 함께 하다가 그만둔 것 3월부터 12월까지, 2017년에 아나운서를 준비한 것 3월부터 스터디까지 다 하면 이제 2018년 10월 정도까지였어요.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4시간 동안 PR 회사에서 뉴스 클리핑 알바. 이게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동시에 메디아티라는 미디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 몸을 위탁하며 영상 편집을 배우고 컨텐츠를 고민했던 시간, 2018년 8월부터 그렇죠 2019년 2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 스타트업에서 CEO 스태프로 일한 기간,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 대치동 언어학원에서 일한 기간. 이게 제일 짧고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였죠.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코워킹 그룹으로 넘어온 게 2020년 5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게 있는데요. 전문 MC와 학생회까지 합치면 얘는 정치, 뉴미디어, 언론, 홍보, 마케팅, 교육의 블록체인까지 제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고요. 무려 4차 산업혁명의 굵직굵직한 분야들도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제 업을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돈키호테 같은 허망한 소리들을 짓거리고 다니는 게 요즘 제 취미죠. 자, 보시면요, 가로축은 이제 제가 옮겨 다닌 직장들이에요. 그리고 세로축은 저의 기준들입니다. 제가 이 직장에 합류하기 전까지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갔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서 제가 체크했던 것들입니다. 내 업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 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 업무 시간 내에 나의 자유도는 얼마만큼 높거나 낮나, 그리고 내 초봉은 얼마고 대표님의 추정 성향은 대충 어떻게 되나, 이거 그냥 재밌게 MBTI로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장에 있는 그 팀원들과의 관계, 상사들과의 관계는 대략 어떤 편인가, 그 사람들과의 그 조직 내에서 권력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사무 환경은 얼마만큼 편하게 구축되어 있나, 내 업의 생태계, 전반적인 교육이든 블록체인이든 뉴미디어든 그런 업계의 생태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분위기는 어떤가,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어떤 비전을 느끼고 있는가, 그런 것들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느낀 것들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토대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현재의 정보들과 나의 직관들을 바탕으로 나는 지금의 현재를 만족하며 다닐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만두는 것을 결정했으며 언제 나는 그만둘 것이고, 이제 다 그만두고 나니까 무엇이 나는 아쉽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정신승리한 나의 결론은 무엇이냐까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볼까요? 뉴미디어 스타트업, 이거는 2016년도에 제가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그 대표가 저에게 출연을 해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되어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 출연해가지고 막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니까 업무가 총 2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때는 글을 쓰는 외부 필진들, 에디터들이 있었어요. 그 에디터들과 함께 저도 글을 쓰고 기고하고, 그리고 그 에디터들이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글 쓴 것들을 SNS에 올릴 수 있게 요일들을 배정하고 시간대를 배정하고 또 주제를 분류해주기도 하는 그런 관리 역할도 같이 맡았었습니다. 업무 시간은 한 10시부터 7시 정도까지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정규 직장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팀 체제로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들이 같이 모인 거다 보니까 굉장히 유동적으로 굴러갔습니다. 초봉 돈 안 받았어요. 그때는 진짜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은 없었고, 그냥 점심하고 저녁을 그 팀의 카드로 지원받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대표 저하고 동갑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성향 INTJ. 왜냐면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분석적이었고, 엄청 눈썰미라던가 업무 능력 같은 것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와는 살짝 다른 부분이, 전 좀 외향적인 반면에 그 친구는 조금 내향적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인간관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총 한 9명 정도 됐었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가 그 나이 때에 겪어봤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능력치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협업도 되게 잘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또래여가지고 권력관계라는 건 사실 없었죠.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였습니다. 사무환경이 개꿀이지. 그때는 사무실을 구할 돈도 없어가지고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사람 4명이서 모여서 월세를 같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집을 사무실 용도 및 거주하는 용도로 같이 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4명서 한 18평 정도 되는 저 3천에 90 정도 되겠다. 그런 방을 하나 월세를 구해가지고 집무실이라고 했었죠. 저는 2층은 침대, 1층은 책상이 그런 가구를 사용 중이었는데 침대에서 자다가 내려오면 출근 완료. 그래서 저는 출근이 0.5초밖에 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출근 생활이었습니다. 그 책상에서 사무를 보면 되니까, 그리고 집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편했었죠. 하지만 그 편한 게 단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편해서 일에 집중이 안 되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 그때 2015년도, 2016년도는 뉴미디어라는 분야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환경이어가지고 산업 초창기였어요. 완전히 무질서한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무질서한 상황 안에서는 저희가 뭔가를 잘 치고 나가면 되게 잘 될 수 있는 분위기이기도 했었죠. 비전, 그때 저희가 꿈꿨던, 그리고 그 꿈꿨던 게 저희 내재화까지 이루어졌던 건 밀레니얼들을 타겟으로 한 미디어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었고, 앞으로 그 밀레니얼들이 살아나가는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가 중요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어젠다들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굉장히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미디어를 기반으로 커머스를 같이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지금이야 되게 많아졌죠. 그런 것들이 블랭크도 있고, 컨텐츠 기반의 굿즈, 크리에이터분들이 파는 굿즈, 그런 것들도 결국 미디어 커머스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2016년도였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 의미 있겠다, 돈도 좀 벌 수 있겠다 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업계의 주도권 선점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도 쓴 거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불만족스러웠었어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허점들이 많이 보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가 개진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불만족스러웠고, 저는 그 일하는 방식, 일하는 시스템,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아쉬웠고 불만족이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무지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흥미도 없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알면 좀 제가 개선을 해야 됐었는데, 운영상의 허점들에 대한 저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제가 좀 나태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팀에 있는 게 제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저는 그만 그 팀에서 나와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지금 와서 쭉 돌이켜보니 제가 제일 아쉬웠던 점은 사실 거기서 그 좋은 팀원들과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일하면서 나의 컨텐츠를 발굴하고 그랬다면 가장 베스트이긴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신승리를 하자면 결국 거기는 제 회사는 아니죠.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2인자 정도밖에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었던 뉴미디어 스타트업이었고, 아나운서 준비는 제가 직장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거기를 준비하면서 아나운서를 필두로 한 언론사의 생태계를 간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으로 본 게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했었던 이유는 그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을 제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의 행사들을 진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하루 종일 했던 게 발성 연습하고 뉴스 리딩하고 DJ, 내레이션, MC 등등 하고, 그리고 면접 준비 같이 하고 신문 스터디하고 그랬었습니다. 업무 시간이라고 할 건 없었죠. 다만 제가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시간 오전 10시부터 22시 정도까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자유도라는 거 사실상 최대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초봉도 없었죠. 돈을 쓰면서 저는 다니는 입장이었고, 다만 마지막에 아나운서 아카데미 심화반을 다닐 때 그 심화반은 국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대표님은 없었지만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있었고, 선생님들 모두 파워 2였어요. 아주 외향적이라는 게 느껴지는 성향들이었고요. 인간관계 반 친구들 아직 연락 중이고, 권력관계 그런 건 없죠. 당연히 사무환경, 학원과 카페를 왔다 갔다 해야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불편했고요. 아나운서의 업계 환경이라는 건 저는 거기서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통 방송사에 아나운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사의 분위기 자체가 자유로워 보이진 않았어요. 듣는 걸로 봤을 때도 좀 보수적이었고, 그리고 그 보수적인 생태계에서 아나운서는 기본적으로 뉴스 원고만 딱딱 뉴스를 하면 되는 거고, 라디오 DJ나 MC가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있겠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아나운서들이 지상파를 제외하면 지방의 거점 방송사들을 제외하면 몇이나 될까요? 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남자 아나운서들의 수요가 팍팍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계획을 세운 건 아나운서 타이틀을 얻어가지고 행사들을 뚫어서 수입을 2개를 가져가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면접을 통해서 언론사를 붙어야 되는데 그 언론사가 원하는 그 틀에 끼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고집이 좀 심해가지고 그거를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 판단은 아나운서 타이틀을 얻을 수도 없을 것이며 그 타이틀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방송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 컨텐츠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다시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스터디를 그만뒀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쉬운 점, 내가 계속 하면 그리고 성형 같은 것도 하고 언론사의 틀에 끼워 맞춰질 수 있게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붙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남자 아나운서 진짜 거의 안 뽑더라고요. 그런 상황 정신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스타트업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제가 지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우연찮게 대표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들어올래? 라고 제안을 해주시면서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고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2가지였어요. 저는 제 회사를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회사, 그러니까 내가 사업 아이템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 라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진지가 필요했습니다. 저에게 돈도 좀 주고 저에게 일도 좀 가르쳐 줄 수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회사를 나중에 세우게 되면 그 회사를 굴려야 되니까 운영해야 되니까 회사 행정이라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배울까 하는 생각 중에 대표님이 CEO 스텝이라는 업무를 제안을 주셔가지고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업무는 이렇습니다. 대표님의 업무들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행정들 제가 좀 받고 정부 입찰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입찰 사업들을 제안서를 쓰는 걸 제가 보조해드렸습니다. 컨텐츠 마케팅과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스타트업이었고 유튜브가 한창 뜨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유튜브의 트렌드를 제가 파악을 했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그때 좀 많이 봤고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분들과의 교류도 활성화시키려고 좀 네트워크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도 했었습니다. PD님들 촬영 나갈 때면 가가지고 이렇게 저 보기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업무 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주말 같은 경우에 저 행사 같은 거 가능했었고 사이드 프로젝트가 가능한 걸로 봤을 때는 자유도가 좀 있었죠. 높았죠. 실제로 근무 시간 내에도 좀 자유롭게 병원도 갔다 올 수 있었고 가끔 입찰 제안서 쓰다가 생각이 안 날 때면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확실히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자유롭긴 했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았습니다. 초봉은 세전 2천 중반 정도 됐었고요. 대표님이 ENTP 정도 같았어요. 아직도 저는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성적이고 굉장히 젠틀하고 매너 있으시고 부족한 점 있어도 그것만 딱딱 집어서 간결하게 말씀하시고 일을 줄 때도 좀 믿고 맡기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일하는 성격 좋은 상사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일할 때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권력관계 제가 CEO 스텝이었으니까 거의 대표님 수행비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건 전 되게 좋았고요. 사무 환경 집에서 15분 정도 거리였어요. 너무 가까워서 좋았고 개인 책상이 한 요 정도 됐거든요. 이거 한 1.5배? 그래서 넓고 깔끔해서 좋았고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조용해가지고 생각하면서 글 쓰거나 일하는 업무 처리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은 그 사무실은 햇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쪽을 만들고 그런 생태계는 좀 분위기가 자유분방하죠.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솟아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업계 환경이 저를 올가맨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비전은 제가 이렇게 대표님의 아래에서 일을 하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은 보였어요. 그런데 제 사업 아이템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전이 좀 오리무중이었고요. 다만 이제 거기 있으면서 유튜브 트렌드 파악하고 컨텐츠 제작하는 PD님들께도 가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제 컨텐츠 아이템을 찾아 나서고 좀 빠르게 시도해보고 다시 접고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 8개월, 8, 9개월 정도 다닐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에 불만족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의 내용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의 내용,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 중에 때마침 학원에서 이직 제안이 왔죠. 최종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전 회사 대표님과 얘기를 해서 퇴사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그 회사 나오게 되면서 대표님께 더 이상 뭔가를 못 배우게 된다는 점,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더 많고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그때 중요했던 건 나의 내용을 찾는 거였으니까 그러면서 나오게 됐고 제가 최종적으로 정신승리를 한 지점은 요 2가지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방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내 몸을 던지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지만 그 내용들이 내가 쌓이는 거지 그냥 고민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현실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걸 그 회사의 대표님을 보면서 느꼈고 이 스타트업을 다닐 때까지 제가 뉴미디어에 발을 걸치고 있었지만 전혀
전혀 정반대의 시장 그 산업 사업 쪽으로 가가지고 배우면서 뭔가를 크로스오버 시켜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동의 수능 언어학원으로 갔죠. 제가 초기에 목적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학원의 강의들을 영상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담당 업무였는데, 그거를 사업체로 하나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나와야겠다. 동시에 그 언어학원에서의 언어 강의 컨텐츠를 완성시켜가지고 강의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학원에 들어가자마자 제 업무는 이런 거였어요. 학원의 기본 시스템들 당연히 숙지해야 되고요. 학부모분들 전화 이렇게 받고 카톡 응대하고, 원생들 성적 입력하고, 그리고 학원 청소도 하고, 동영상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라는 연구들을 했었던 거죠. 근무 시간이 되게 빡셉니다. 학원은 화요일에만 쉬는 날이었고요. 월, 수, 목, 금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뭐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행사 진행도 학원을 가면서 이제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 내의 자유도도 좀 낮았죠. 없으면 없음이잖아요. 근무 시간 내 자유도 없고, 저녁 시간도 일을 하는 거였고, 딱 그 규정 시간으로, 그리고 공간의 자유도 없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그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연봉은 세전 2천 중반 정도였고요. 처음 시작하는 게.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았어요. 모두가 부드럽더라고요. 사람들이. 권력관계, 거기 조직 내에서 정말 열심히 모든 사명감을 다 갖고 일하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서 나는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3인자 정도밖에 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환경은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거기가 이제 대치동이었으니까. 그게 있어요. 책상에 앉아있는데 직원 간 거리가 진짜 좁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옆에 딱 이 정도의 부장님 계시고, 딱 이 정도쯤에 대리님 계시고, 그런 거여가지고 그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북도 저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거북목 걸리기 십상이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죠. 햇살을 거기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너무 좀 치명적인 문제였었어요. 업계 환경, 학원 업계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일단 IT 및 디지털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뭔가 되게 아날로그스러웠습니다. 막 문제지 출력하고 호치키스 받고, 그리고 그때 제가 다닌 학원은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장, 강사, 스텝으로 이어지는 위계 질서가 굉장히 명확한 것 같더라고요. 강사들 간에, 학원들 간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거기는 대치동, 대한민국 교육의 1번지니까요. 이 학원을 다닐 때는 그 업계의 환경이 저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은 동영상 서비스 그거를 제 사업으로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도 되고 싶다, 그 두 개였고요. 하지만 다니면서는 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좀 조바심이 나서 최대한 빠르게 제가 해야 되는 고유 업무들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사측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본업에 투입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아예 그 시장은 처음이니까 저를 적응시키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천천히 배울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조바심이 났었는지 불만족스럽게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왜 그만두는 것을 결정했냐면, 때마침 그때쯤에서 이직 제안이 들어왔어요.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금전의 여유를 주겠다. 저는 이제 그 여유들이 생기면 내 컨텐츠를 연구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제안 받은 다음 날에 그냥 바로 결정했어요. 새벽 중에 부모님하고 전화하면서 논의하고, 그리고 오전에 제가 존경하는 멘토분을 찾아가서 좀 논의 이렇게 나누고, 오후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그냥 퇴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습 기간이어가지고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그만두고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업계 환경과 사무 환경이 좀 불만족스러워서 좀 열심히 하진 못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좀 아쉽고 죄송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승리를 하자면, 일단 거기 있으면서 제가 생각이 막 닫히더라고요. 그 학원에 있으면서 20년 넘게 열심히 제가 일을 하면 돈이나 명예나 컨텐츠 같은 거는 당연히 따라오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지금과 나의 현재가 만족스러울까라는 부분에서 아닐 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의 현재를,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로 갈아놓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코워킹 그룹에 오게 되었는데, 두 가지였어요. 전에 여기 오면서 캐파를 넓게 가져가자. 내가 지금 뭔가 한 곳을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버리는 게 낫겠다. 여기서 이제 초압축 경험이라는 저의 그 모멘텀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여기서 내 사업을 출발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는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들 상담 보조하고요. 대표님이 좀 기획자 역할이시거든요. UI, UX 기획 등을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런 걸 열심히 배우고 있고, 각종 미팅 일정들 챙기고, 그리고 일반 행정들 좀 하고 그렇습니다. 10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해요. 잔업 거의 없고, 사이드 프로젝트, 행사 진행이나 이런 컨텐츠 같은 것들 다 가능합니다. 일의 자유도도 되게 높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잔업 거의 없고, 병원도 갔다 왔다 할 수 있고, 근무 중에 다양한 시설들 활용 가능하고요. 회식이나
수업이나 워크숍이 좀 잦은 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건 좋아요. 저는 바깥으로도 놀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연봉은 지금 세전 3천 중반 아직 올라왔고, 대표님의 추정 성향은 ESTP입니다. 되게 거침없이 하세요, 뭔가를. 그런 점 굉장히 멋있게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관계는 글쎄요, 이거는 저는 아직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류치고, 사무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위워크라는 공유 오피스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사무 환경을 다 설명하는 거나 다름없죠. 이런 회의실이나 뭐 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개인 책상도 좋고, 채광도 너무 잘 들어옵니다. 아주 좋아요. 대신에 이 블록체인의 생태계, 업계 환경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롭고 아직 그 인정받지도 않은 미개척 분야이기도 하니까, 현재는 가치 중심이잖아요.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걸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평가하는 거라서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태계 구현이 아직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높은 것도 있습니다. 이 업계 자체가.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블록체인 관련 서적들을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과 판단은 필요하다라는 것. 저는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보고 있고요. 여기 오면서 제가 컨텐츠적으로도 지금 조금씩 발전하고 시도해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은 뭐 대표님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제가 이 회사에서 나오게 되든 간에 무조건 이 다음은 내 것을 한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만족해요. 왜 만족하냐면, 일단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야생이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혼자서 스스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표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저에게 이런 여유를 주시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 이제는 저도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내가 나로서 일어서야만 한다는 좀 비장함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우니까 아직 어딜 나가야겠다라는 결정은 하지 않았죠. 지금 여기서 저는 하이리스크가 하이리턴을 가져온다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제가 초압축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순간은요, 이 지점입니다. 학원에서 블록체인으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학원으로 이직을 하면서 각오는 대단했지만 너무도 짧은 시간 내에 빤스런을 했잖아. 저는 여기서 뉴미디어의 경험, 제 캐릭터, 국어에 대한 연구를 짬뽕해서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고등국어를 가르쳐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관통하는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이 연구가 잘 진행되고 학생들이 제 강의를 좋아하고 점수를 잘 받게 되면 그 위로 파생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의 생각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부모님도, 멘토도, 이전 회사 대표님도, 지금 회사 대표님도 저보고 업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죠. 그래도 들어갔어요. 꼬라 박았어요. 왜냐? 겪어봐야 납득하니까. 나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잘못 생각을 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느낀 학원에서의 삶이란 건 나를 풀어놓는 삶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삶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민우님이라고 있는데요, 수능 및 인강 쪽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분입니다. 민우님이 1년 정도 인강 강사 준비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는지를 밝힌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강사로서의 삶이 본인에게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삶,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삶이 아니라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삶, 자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강사분들이 유명세를 타고 돈도 많이 버니까 거기에 꽂혔나 봐요. 빠르게 그렇게 되고 싶은 허영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피, 땀, 눈물을 흘려가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공부에 쏟아야만 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서비스를 잘 만들고 30대 중반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잘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모두 겪고 난 후에 제 자신은 제가 원했던 제 모습일까요? 아닐 것 같았어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침 예전에 특별한 인연으로 알게 된 귀인, 진짜 귀인이야. 지금의 대표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직의 기회를 얻었던 게 저에게는 큰 터닝 포인트였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뭔가 하나에 꽂히면 일단은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그걸 해봐야지만 본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잽싸게 발을 빼야 하는데, 그러자니 당장에 돈 벌 수 있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직장이 사라져. 그럼 본인이 인정하고 책임지고 다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시간만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곧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 대표님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초압축 경험이라는 주제를 좀 벗어나는 것 같으니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초압축 경험이란 현장 경험, 정세 파악, 환경 분석, 미래 예측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후회 분기점을 설정하고 미련 없이 털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당초에 기대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냐 없냐. 이룰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나라는 사람에게 핏한가. 목표도 이룰 수 없고 과정도 안 맞는데 내가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나의 플랜 B, 플랜 C는 무엇이며 어느 시점에 엑싯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뭐 사실 그래요. 하나의 업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 달 반? 1년? 너무 짧죠. 나는 다 알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대단한 건방짐이고 오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면서 초기에 이 일이 나에게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면요, 직관적인 답이 내려지기는 해요. 그 직관과 객관적인 정보를 종합해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 목표, 시간, 돈, 환경, 사람 정도가 있겠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봤어요. 부등호처럼.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목표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으로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으로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초압축 경험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만용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얼마 없음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린 스타트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볍게 툭툭 치고 나가듯이 시도해보고 경험해보고 반응 안 좋으면 빠르게 철수하고 괜찮다 싶으면 전속력으로 미친 듯이 달리고 결국 최대한 빠르게 가능성 있는 걸 발견해내는 거죠. 시간 대비 시도의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으로 경험을 사는 겁니다. 제 인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요, 가장 확실한 건 경험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라면 시도해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만 파악해볼 수 있어요. 이를 위해 노력과 시간과 자본이 소요되는 건 뭐 필수 불가결이죠.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실패입니다. 물론 실패도 나에게 교훈이고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건 지금의 나를 볼 때 증명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람인 이상 그 실패를 가급적 리스크 적게 하고 싶다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가 틀렸다 싶을 때는 최대한 가볍게 다치면서 깊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각도로 저의 초압축 경험을 여러분께 힘껏 설명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본인의 길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이런 방식은 어떠한가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남들과의 경쟁이라는 구도에서는 이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봐서 혹시 있을까요? 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초압축 경험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고 싶은 길 일단 치고 걸어가 보는 거죠. 그 경험들이 내 것이 되고 과정에서 약간의 경쟁은 있을지언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을 목표로 두거나 목적하지 않아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쟁만 어쩔 수 없이 치를 뿐, 오로지 제가 이 사회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해 내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나의 작품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저는. 그리고 안 입어본 옷도 우리 입어봐요. 어울리는 옷만 입지 말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면서 제 이름 앞에 뭐가 붙어서 값어치 있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이름 그 자체만으로 값어치가 생길 수 있도록 나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저는 계속 달려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A자형 인재가 될 거거든요. 어떤 바이러스 전문가 정치인분께서 말한 그런 뜻 말고요,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의 점으로 뭉쳐져서 폭발적인 위력을 낼 거라는 것, 거기에 대한 나의 확신. 왜냐? 저는 꿈꾸는 바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저희 헛소리 개똥철학 끝까지 들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이팅!